왜냐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 안 하고 개인만 매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종목은 폭탄 돌리기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일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버슈팅이 나왔다 봅니다. 그래서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 매수를 불러갖고 이렇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보유자들은 저는 무조건 지금은 매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보유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대입자는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앞으로 시나리오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이번 주는 이제 일요일에 지금 녹화를 라이브 방송에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대입장 김용옥 선생님과 함께 지난주에 급등했던 주식들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차트 분석을 하면서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먼저 지난주에 했던 그 주식들에 대한 이번 주 흐름 한번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주에 올랐던 주식들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사를 하면서 들어가죠. 스트리트 파이터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네, 저희가 바로 라이브 촬영 이후 바로 시작하고 하는 촬영인데 일단 한번 바로 들어가 보죠. 지난주 좀 다 점검하기는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인기 있는 주식 위주로 한번 보죠. 자, 지금 강의는 지금 이 코너는 어떤 종목이 대행주든 소행주든 주식이 제로와 테마가 만들어지고 급등하고 이제 원래대로 가는 이제 이런 이제 경우를 우리가 사람도 생로병사 있듯이 주식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보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또 초기 매수해서 손실 나는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좋은 자리에 매도도 하고 좋은 자리에 매수하자는 의미입니다. 꼭 뭐 제가 다 맞추는 건 아니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일선신약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저번에 이제 급등했잖아요. 그죠? 제가 하락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월요일날 이래 돼서 뭐 14만 원, 15만 원 물리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급등하면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산 거 아니다. 그냥 뭐 실적이 좋아진다, 뭐 임상, 이상, 뭐 실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급등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급등하고 8만 원 급등했기 때문에 더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그 다음에 최근에 급등했던 나노에터 같은 것도 제가 언급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8.15 가족분들은 한번 봅니다.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 5,500원 다시 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원래 오르기 전 가격이 이렇게 오고 있죠.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저희 급등했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잘 나가는 에코플라스틱. 자, 에코플라스틱은 뭐 모빌리티 경량화, 뭐 다른 수혜정막, 뭐 유입 그다음 영업이 정대. 자, 이렇게 급등했는데 이제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해서 올랐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누수와 테마로 올랐냐 판단이 중요합니다. 현재 보면은 외국인이 약 조금 17만 주 이렇게 한 달 통계를 샀기 때문에 이 정도 사갖고 이 종목이 2,700원짜리가 4,000원 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락한다 했는데 바로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급등했던 종목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코리아 FT라는 종목도 거의 상한가 근처 갔는데 현재 이 종목은 포로세 상장 현재 포로세 상장으로 누수로 이렇게 테마로 많이 갔던 종목들은 이제 상장한다 해가지고 이 회사가 뭐 실적이 좋아지고 전혀 관계는 없기 때문에 군중 심리로 실적과 무관하게 간 것이 테마입니다. 이 종목도 3,000원 항에서 옵니다. 보유자들은 매도로 대응하고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자, 상기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제 이렇게 잘 가고 있지만은 버티고 있지만은 현재 거래가 죽잖아요. 자, 우리 공부한다 차원에서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줄 때는 이 종목도 조만간에 한 3,500원 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산 사람들은 이렇게 3, 4일, 일주일 기다리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은 그냥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4,000원, 3,500원 이렇게 향해 옵니다. 그래서 포로세 상장 테마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따라가면 안 된다. 다 매도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프렉스 한번 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위라고 이렇게 아래라고 정말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아직도 그 전에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이 종목이 상승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급등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보면은 금요일 날 기관이나 외국인이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아까 앞에 언급했던 종목같이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6천원 이렇게 안 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요 근처가 지지될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은 이 물량이 다 지금 바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지되고 약간 행보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약간 이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주는 음봉이 나오고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안 따라준다면은 약간 밀릴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7,000원 쪽으로 7,500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급등했던 종목, 그 전에 요거 한번 봅니다. 제일 잘 가는 이제 선익 이스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업체, 뭐 시장 진출, 이제 이런 종목으로 올랐는데,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더 가고 안 가고는 여기서 현재 주봉을 보면은 이렇게. 자, 주봉에서 보면 고점이 매물이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량이 이렇게 죽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자들은 5일선이 11선 돼도 나오면 매도하고 매수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추가 하락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그 다음에 수요일날 급등했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에센테크. 자, 에센테크 같이 이 종목은 프로세 상장. 자, 이 종목도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14,000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 안 하고 개인만 매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종목은 폭탄 돌리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매도. 그 다음에 네. 자, 지금 잘 가고 있는 아까 한국정보통신, 자, 애플 테마, 자, 애플페이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보유자들은 종가상 5일선이 11선 돼도 안 나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나가는 금약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약은 제가 여기서 거래 터진, 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간다고 예상한 종목입니다. 그렇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단한 세력이든 대단한 종목이다. 그러나 현재 보면은 거의 한 달 동안 개인만 160만 샀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특징이 어느 순간 거래가 줄면서 하면은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놓을 수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산 경우는 하락폭이 작게 노는데 이런 종목은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보유자들은 여기를 넘어가는지 이제 고점을 넘어가는지를 확인 잘해야 됩니다. 네. 보유자들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가상 이 종목은 만약에 이런 데 샀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5일선이 11선 되던 할 때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네. 정말 무섭게 올랐네요.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에 저항이 있다면은 이렇게 오르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한일화학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급등했는데 수급을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은 따라가지도 절대 안 된다. 보유자들은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그 다음에 수요일 급등했던 종목 좀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언급했던 종목은 저번 시간에 종목은 한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언급했던 종목. 자, 이렇게. 자, 미래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현재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 자, 이런 특징이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을 때는 조그만 매수세가 있으면은 저항이 있는 경우는 만약에 10억을 샀을 때 5% 간다면은 이렇게 신고가 놓으면은 10억을 사면은 30% 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보유자들은 절대 매도하면 안 되고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 자, 올라간 이유는 2차 전지 필수 소재의 수산화 리튬 매출 기대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보유자들 영역이다. 만약 한해 이제 이 종목은 여기서 좀 약간 공간이 여기서 행보하는 기간이 나오고 수급이 그대로 따라주고 거래량이 약간 줄은 형태에서 이렇게 끊기지 않으면은 한 번 정도 소액으로 한번 경험 삼아 매수는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신고가라 해서 절대 무수할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목요일 급등했던 종목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그냥 이 종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HLB. 자, HLB, HL 글로벌, 그 다음에 임상 실험한다고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제가 HLB는 이날 제가 공매도 보유 물량을 가지고 했죠. 자, 보유 물량 가지고 있어 여기서 공매도로 친 가격에 여기서 10% 오를 때 저는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상 실험, 자, 이런 누수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런 이수가 없이 그런 누수가 없으면은 저도 손절했겠죠. 왜냐하면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이수로 급등했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한 요 정도 전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공매도 보유 중이니까 매수하지 말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도의 관점이지 절대 매수 관점 아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급등한 것 종목을 뭐 제가 몇 가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그러면 이번 주 급등했던 종목 한번 그렇죠. 보겠습니다. 이번 주 왜냐하면 지난주 일단 과거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본 거니까. 그러나 이제 이번 주도 급등한 주식들이 좀 있고 이것들이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러한 기대로 워낙 크게 물리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지점들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소행주들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그림, 이런 이슈, 이런 테마, 이런 상황이면 내가 매수한다든지 매도를 이렇게 잘 시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따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본전 생각에 못 던지면 안 되는 거죠. 일선 신약 같은 경우도 물리다 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급등한 종목은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급등했던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고 자기가 보유했던 종목 매도 또 매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ST 큐브라는 종목은 임상 실험, 뭐 일상 발표, 이런 이슈로 이렇게 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종목 대부분이 경고, 전거금 100%. 자, 이런 종목은 실적은 안 좋습니다. 적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등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고 이날 상한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자, 이렇게 급락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여기서 보면은 최근에 기간이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가지고 가도 됩니다. 현재는 저는 매도 관점이다 생각합니다. 이 뉴스가 소멸되는 순간에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 종목은. 그 다음에 데모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모라는 종목은 이 앞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 뭐 재건주 전쟁이 언제 끝난 줄도 모르고 재건한다 해가지고 데모가 일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설사 일한다 해가지고 흑자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은 폭탄 돌리기다. 제가 주식을 20년 이상 하면서 테마주가 급등하고 제자리에 아는 종목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자, 그런 이슈로 급등했기 때문에 자, 그런 이슈로 저번에 이렇게 재건 테마 이렇게 급등하고 원래는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네. 자, 원래는 여기 6천원까지 와야 되는데 6천원까지 와야 되는데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을 땅을 다시 또 점령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결국은 이 종목은 6천원 옵니다. 그럼 보유자들은 여기 물리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손절하겠습니다. 손절하고 다시 6천 오면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약 50% 나니까 여기 손절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네. 자, 재건 테마 혹시 물렸던 종목 있다 하면은 이번 기회에 손실을 원금 생각하지 말고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코닉 오토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미중 갈등, 로봇 제조, 뭐 이렇게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한 겁니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일봉만 보는 게 아니라 주봉과 월봉을 함께 보는 습관을 좀 들여야겠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왼쪽에 매물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역사적인 신고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 보면은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자기들이 계산해서 단기간에 개인처럼 10일이나 20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이제 추세가 종가상 5일선 안 깨면은 좀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리고 추경 매수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수급은 좋지만은 단기간에 3,000원짜리가 너무 많이 올른 겁니다. 결국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은 4,000원, 4,500원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을 설명했고, 자, 레인보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진짜 요즘 로봇주들이 하면서 유일 로보틱스인가요? 예. 그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는 제일 잘 가고 있는 테마가 로봇주입니다. 로봇주가 거의 다 신고가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자, 주봉 보겠습니다. 자, 월봉. 자, 그래서 로봇주 특징이 실적은 안 좋지만은 또 흑자로 바뀌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종목이 끌고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또 따라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자, 주식은 수익 날 때 좀 많이 내고 손절은 짧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 보유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왜냐하면은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은 좀 가지고 있는 게 맞다. 더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인들은 이렇게 신고가 나오면 수익 났다 해서 그냥 빠르게 손절 수익 실현 해피는 경우 많습니다. 이렇게 경우에는 최대한 가지고 간다. 그 다음에 수요일 급등 현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유라테크라는 종목인데, 자, 무선 충전 제네시스 출시, 무선 충전 하드웨어 제작 담당, 이런 이슈로 급등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가 배워야죠. 여기에 물리다 하더라도 대표님 이런 데 정리해야 그렇죠. 됩니다. 전혀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 안 했잖아요. 그런 이슈로 급등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만큼 올렸다는 거죠. 그러나 개인들은 한 달, 두 달 보유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하면은 거의 다 오름폭이 90% 정도 이렇게 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고 보유자들은 매도하고 매수는 안 되는 종목이다. 자. 근데 참 이 보면은 이렇게 전이나 전전거래일 날 이렇게 급등했던 주식들이 그 다음 날에 이래서 갭상승 좀 크게 하는 경우들은 좀 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갭상승할 때 팔아야 된다, 시초가에. 매도해야죠. 예. 거의 시가 부분에 매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구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주봉. 이렇게 월봉 봅니다. 연봉. 자, 주봉에서는, 월봉에서는 걸리죠. 이거는 일봉에서. 자, 이 종목은, 제 전기차 신소재 사업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더 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다가 이제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올랐을 때 누가 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현재 보면은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인이 산 건 아니고 개인이 이렇게 사서 올렸잖아요. 자, 이런 종목은 거의 다시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놈이 더 가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최소한 이렇게 줄면 안 됩니다. 네. 주는 순간에 거의 조만간에 한 44,000원, 4,200원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보유자들은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스마젤이라는 종목은, 자, 이런 종목 보겠습니다. 약간 바이오 주식인데, 무슨 이렇게, 미디어원조, 현대차, 울산공장, 첨단 유치. 자, 이런 종목은 현대차에 울산공장 짓는데, 첨단 투자지구, 자, 이렇게 지정했다. 그게 관련주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게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산 게 없죠. 네. 이런 종목도 이렇게 오르고 다시 5,500원 옵니다.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급등했던 세원 ENC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이 산 게 아니고 개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여기 저항까지 걸리기 때문에 저항이 걸리는 종목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매도해야 됩니다. 이런 위로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우리가 건강철강이라는 종목인데, 현재 포스코가 이제 이렇게, 저번에 짐수가 되고 매출이 준다, 이제 반사이익을 노린다, 이렇게 된 종목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 물리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다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예. 계속 그렇게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 아닌 것도.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기관의 외국인 물량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밀리고, 여기도 이렇게 급등하고 밀리고, 여기도 급등하고 만원 근처에 가고 다시 7,000원 근처 오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렇게 계속 주식은 비슷한 뉴스, 비슷한 테마 이렇게 움직이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보유 종목이 저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은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목요일 한번 보겠습니다. 급등했던 종목. 자,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행보했던 주식이 이렇게 단발성 뉴스로 이렇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애플페이, 뭐 티머니와 뭐 교통카드 연동 추진, 연동한다는 보장도 없고 연동된다는 보장도 없고 실적하고 무관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설사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 제가 참고로 이재명 테마로 이렇게 급등한 겁니다.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여기까지는 급등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봉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서 다 매도해야 됩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12,000에서 12,000원 이하로 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면은 설사 저 위에 몰리던 사람도 여기 매도하고 또 11,000원, 12,000원의 수량을 늘려서 가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참 이거 지금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살려고 마음 먹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 공부해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될 것 같은데. 소형주들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만듭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물리면 소형주들은 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할 때 정리하고 다시 물량을 잡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도 리노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급등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 자, 그러면은 그것도. 이 종목도 다시 1,000원 가까이 옵니다. 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종목은 워낙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위로 가기 어렵다. 매수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 다음에 양지사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말만한 양지사. 그러게 슈퍼개미가 뭐 이렇게 좀 매집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는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얼마만큼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약간 좀 의심스럽다. 자, 이런 종목은 진짜 따라가기 좀 실적에서 가는 게 아니고 혹시 지분 경쟁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무상증자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런 기대로 가기 때문에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만에 하나 그 5% 지분을 가진 분이 일부라도 매도한 공시가 뜬다든지 하면은 많이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보유자들만 좀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보유자들만 제가 볼 때는 한 5일선을 안 깬다면은 종가상 계속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규는 안 된다. 2021년도 실적을 보면은 12월 거는 아예 안 나오네. 6월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한 444억, 그 다음에 영업적자가 6월 결산법인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가 보니까 매출이 444억인데 적자가 21억. 올 3분기까지의 올 3월까지의 실적도 보니까 67억. 어우, 확 줄었네, 매출이.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런 경우 따라가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보유자들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봉, 월봉, 연봉. 자,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면은 우리 보유자들은 매도를 빨리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야 이렇게 수익이 큰 걸 한번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은 50%, 30% 맨날 손절할 게 아니고 보유했던 종목
100%또 50% 수익이 내야 되니까 그런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면 쭉 가져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연간기사 봤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대의장님은 코스피 200, 코스피 300, 코스닥 200인가요? 200 정도. 요 정도 네, 좀 우량 대형주 중심으로 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좀 수익을 크게 그 다음에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물론 드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저는 안 들어갑니다. 예. 주로 이제 저는 종목을 공매도가 되면은 공매도 노리죠. 차라리 공매도를 노리지 저렇게 올라가는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 왜냐하면 저렇게 올랐다가 다 원위치 한 종목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것은 보유하고 있으면은 대응,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는 끌고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거에 만약에 들고 있으신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상담하다 보면 라이브 방송 때.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생각과 다르게 확 떨어질 때 뭐 5% 마이너스 8%에서 손절 칼같이 할 수 있는 자신 없으면 아예 하지 말자. 예, 맞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강원 에너지라는 종목도 현재 잘 급등하고 있습니다.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 급등하는 이유는 자, 2차 전지 뭐 장비 국산화 수혜주.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내가 보유라면은 그런 이슈가 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네. 제가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갔다가 다 며칠 만에 원위치 한다는 종목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개인이 샀기 때문에 뉴스와 테마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종목은 그런 이슈가 있다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 종목 이렇게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잖아요. 네. 이런 종목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쉽게 던지면 안 되고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제일 고점에 매도하는 방법은 그냥 종가상 5일선이 안 깨면은 계속 가지고 가면은 뭐 더 갈수록 10%, 20%, 50% 이렇게 수익 내는데 조그만 수익에 이렇게 빨리 던지는 건 나쁘다. 이 종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로도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주임에도 계속 들고 있을 만한 주식과 매도해야 되는 주식의 차이는 결국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주냐 샀는지 안 샀는지가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하긴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뉴프렉스, 지지난주 말에 예. 뉴프렉스가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도 급등하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는 2차 예. 그 수혜주를 찾았는데 외국인이 그냥 계속 사니까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종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화성이라는 종목인데 요즘 전고체 배터리 개발 관련주 이런 이슈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은 단기간에 한 17%, 지금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주냐? 역시 기관이 외국인이 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은 특별히 기관이나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로 대응하고 개인들이 조금 약간 매수로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량에 보고 아까 앞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샀는 종목하고 여기 한번 보면은 거의 수량이 얼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이 주봉에서 매물이 걸린다. 이렇게 매물이 걸리잖아요. 저항이 있다는 것은 이번 종목은 위로보다는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보유자들은 매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OCI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OCI도 정말 자, OCI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EU에서 강제 노역했던 물품은 이제 아직 수입 안 한다. 이제 이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태양광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하니까 이제 OCI가 이날 15%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버스팅이라는 거죠. 네. 그런 이슈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날 기관이 25만 주 샀는데 25만 주 사고 15% 올란 경우는 이제 저는 오버스팅을 봅니다. 그러면 사실 그 뒷날 이 종목은 주식 선물, 공매도, 대주 다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도로 대응하겠죠. 이런 종목은. 왜냐하면 체열 강도가 낮고 이제 이런 경우는 아침에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약간 마이너스 1% 정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꼭 주식을 매수매에서 수익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도도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보여주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매매하는 거는 제가 인스타에서 거의 매일매일 올립니다. 혹시 젊은 분들은,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저 매매 궁금하시는 분들은 대입장 팔로우 해서 자, 보면은 저 매매 내역이 이렇게 또 설명했어. 이렇게 뜹니다. 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팔로우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런 이제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이런 날 던지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마이너스 2% 갈 때 매도하고 기다리면은 다시 여기서 수량이라도 한 12, 3% 늘리잖아요.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이제 급등했던 종목 보겠습니다. 자, 대하제약이라는 종목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갱구용 위암, 대랑, 신약, 레포락셀, 뭐 중국의 NDA 뭐 접수했다, 수리가 됐다 이런 뉴스로 급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계속 가냐고. 접수했다고 접수돼갖고 성공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보장도 못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가 사라지면은 다시 7천원 가까이 온다. 매수는 안 되고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 저 위에 몰있던 사람이라도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SM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죠. 아, SM이 진짜 화제가 됐어요. 왜냐면 네.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그 뭐지? 그 이슈. 개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매출의 한 6% 정도 저희가 그렇죠. 그냥 프로듀싱 우리가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리뭉술 하니까 항상 6%가 하는 거죠. 작년에 매출이 7천억, 6%만 400 몇십억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주식 매수, 매도, 공매도를 다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주식 선물 대주 CFD가 다 된 종목입니다. 그럼 제가 작전을 이렇게 수립 작전을 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 매매했던 거 이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보유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대입장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앞으로 시나리오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00%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 대입장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 그렇습니다. 예. 자, 물론 이제 그러면은 성공 확률을 기대하면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6%를 그 이제 행동펀드라는 회사에서 지분 1% 가지고 너 이거 이수만이 너 너무 많이 가지고 와. 그 이수만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사를 지금 팔라고도 지금 내놓게 되고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막 그걸 6% 안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시기 같습니다. 왜냐면 회사 가치가 올라갔을 때 자기가 회사를 팔 때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다니까 그날 그 앞날 목요일에 상한가 가고 제가 대응 시나리오는 이제 주식은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 다 짭니다. 장 열리기 전에. 그래서 저는 이제 분봉을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이 대주가 되는 종목이니까 CFD가 되고 대주도 되고 주식 선물이 되는 종목입니다. 저는 여기서 자 일단 고점을 찍고 한 14, 5%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밀리고 한 플러스 8%까지 기대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자, 여기서 손절하고 그러니까 공매도로. 공매도 쳤으니까 위로 가니까 제가 손절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내려갈 줄 알았는데. 네. 자, 현재는 약간 여기서 이때 물량 크게 들어가가지고 손절 폭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손절 한 2%, 3% 정도. 이제 여기서 그 물량만큼 못 들어가고 약간의 소액으로 지금 여기 이제 공매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은 이렇고. 자, 이런 게 재밌죠. 왜냐하면 제가 실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재밌습니다. 그러면 6% 같으면 작년에 400 몇십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거 안 가지고 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회사 실적이 단기순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만약 하나 단일가에 마이너스 1% 밀렸습니다. 네. 그런데 기간이나 이날 외인이 65만 주 샀습니다. 사실은 외인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하고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은 저희 분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선물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외국인이 진짜 산 건지 아닌지 지금 참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월요일날 제가 물량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 물량을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와 같이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체열 강도가 낮고 프로그램이 매도가 논다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하락폭은 약 72,000원 이렇게 일단은 단기간에 약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6%라는 자기가 계속 마진을 챙겨갔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주봉을 보면은 자, 주봉을 보면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보시면 연봉 이렇죠. 그리고 이 종목은 6%를 자기가 안 가져간다면은 그리고 또 실적이 좋아진다 보고 그러면은 저는 위로 봅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만약에 여기 위에서 물렸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도는 좀 위험하다. 그리고 저는 앞에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6%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금액이다. 그리고 지금 매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 네. 그래서 보유로 괜찮다. 혹시 저는 이렇게 밀리면은 한 72,000원 일부 편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현물을 사겠다는 예, 얘기죠. 예, 현물을 사는 거죠. 예. 공매도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거 참 많은 분들이 이거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들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한번 잘 참고하셔서 네.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금요일 날 대동 스틸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요새 중소형 철강주들의 흐름이 좋아요. 그렇죠. 포스코 때문에 생산 차질 때문에 오르니까 자 이런 종목은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반사이익으로 오른 종목은 실제 반사이익을 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회에 물렸다 하더라도 여기에 물렸다 하더라도 적당하게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 현재 애플페이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자 혹시 보유라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까 다른 종목 보면 애플페이 중에 대장이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따라가기는 좀 하고 보유자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내가 매도하라고 어떤 종목 가져가라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8.15 가족분들은 좀 배울 것이 있다. 그리고 저번 주 급등했던 종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급등주 매도법? 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가져가야 된다. 현재 잘 가고 정말 있으니까. 차트 좋아요. 저거. 제가 여기서 제가 매수해야 된다고 위로 간다 이야기 분명히 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기간하고 수급이 좋고 계속 사주기 때문에 앞 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이 종목도 제가 여기서 매수해야 위로 간다 했고 지금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 기간하고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5일선이 21선 되돌아갈 때까지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5일선이 깨질 때까지라는 말은 5일선이 21선 아래로 데드크로스 날 때까지. 왜냐하면 최근에 너무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쉽게 밀릴 듯 하면서 다시 가고 하니까 이 종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저 위에 몰린 사람 같은 경우 아니면은 위에 몰린 경우는 저는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신규 매수는 좀 기다렸다가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공간이 놓을 때 이런 자리 그러니까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가 이렇게 공간이 나왔을 때 좀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현대.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여기서 왜 매도를 해야 된다 설명한 경우는 이 종목은 이익에 고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고 가려면은 이런 거래량이 죽으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은 위로 갔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누가 물어보고 해서 제가 여기 하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8.15 가족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저항이 있을 때 가고 안 가고 차이는 여기서 더 갈라 하면은 이런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래량이 있어야 된다. 네. 반대로 이렇게 죽을 때는 여기서 내가 보유자들 같으면은 반 매도하고 5일선이 21선 되돌아갈 때 다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네. 기간하고 수급이 좋더라 하더라도 자, 이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지주. 자, 롯데지주는 계속 가져가 됩니다. 저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예.
왜냐하면 아직도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 하나 저는 이 종목은 에어로스페이스. 매도로 권합니다. 아, 근데 롯데지주하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네. 그 차이, 왜 롯데지주는 가져가고 이거는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에어로스페이스는 매도할 것인지 이렇게 살 때 다 지금 물량이 엄청나게 수급 강도조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유를 예, 기관이나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면 이렇게 자기들 계속 살 때는 이 종목을 저도 6개월, 1년 보고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싸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날 외국계 또 들어왔잖아요. 이런 종목 가지고 가야 되고, 아까 요 하나 에어로스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은 이런 종목 보면은 여기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방산 테마로 급등했기 때문에 개인들은 장기적으로 보유를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렇게 끊기면은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약간 더 이렇게 6만 원, 6만 5천 원 항에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매도하는 게 맞다. 자, 저는 저 위로 하락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은. 네. 그다음에 자, 현대로템. 자, 이 종목도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방산주들의 그 꺾이는 모습, 예. 이런 그러니까 테마 자체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예, 왜냐하면은 너무 단기간에 급등, 실제 이유 없이 다른 종목 아까 보면 롯데지주라든지 이런 종목 기관이 외국인 사서 올라가면 잘 안 빠지는데 이런 일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버슈팅이 나다 봅니다. 그래서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아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예. 외국인은 파는데 기관이 사고 있어. 혹은 기관은 파는데 외국인이 사고 그거는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예. 얼마나 더 많이 예, 사느냐. 맞습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사면 최고 좋지만은 어떤 경우는 조금만 팔고 많이 사줄 때는 수급이 좋다 계산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자 이런 종목도 보유자라면은 자, 이렇게 거래량이 줄고 이 고점을 이렇게 못 넘어가면은 여기서 요 부분에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요 부분. 예. 그리고 한진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제가 이걸 왜 제가 뽑아놨냐 하면은 우리 일반인들하고 8.15 가족분들은 이런 종목을 싸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은 한진칼은 이제 지분 경쟁이 한 사람이 이제 승리하면서 이제 이제 지분 경쟁이 없어진 거죠. 네. 그리고 현재 항공주가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수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시총이 크기 때문에 펀드나 국민연금이나 또 외국인들 펀드 이런 데서 이게 종목 편입이 됐습니다. 의무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종목이 편입되어 있다 하도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로스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펀드에서 물량을 편입했는데 자기들 규정이 15% 프로테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20% 이렇게 되면은 좀 강제로 손절해야 됩니다. 매물이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종목은 싸다고 들어가지만 여기 싸다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손절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관은 매일 팔고 있네요. 예, 이게 손절 물량입니다. 예, 손절 물량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은 싸다고 이런 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샀을 때도 제가 밴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종목을 물어봐서 그냥 여기서 손절하라고 했습니다. 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우량주가 어떤 범위를 15% 자, 이렇게 하면은 절대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 손절 로스켓에 걸리는 물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대유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유화 같은 경우도 자, 이 종목은 거래가 줄면서 현재 약간의 버벅대기 때문에 저는 보유라면 반 정도 매도하고 싶습니다. 이 종목. 자, 아까 현대차는 오늘 낮에 설명한 종목인데 저는 위로 봅니다. 네. 자, SL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기관이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어서 역사적인 신고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신고가. 그렇죠? 자, 이런 종목은 쉽게 매도하면 안 된다. 당연히 이런 종목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고 적어도 5일선이 21선 되돌아갈 때 매도한다. 왜냐하면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사주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가가 와 있기 때문에 혹시 수급이 더 나온다든지 지수가 돌아선다 하면은 순식간에
뭐 5만 원, 6만 원도 갈 수 있습니다. 간다는 건 아닌데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가는 행태를 띄니까 이런 종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자, 2차 전지를 제가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자, 2차 전지도 실적과 무관하게 막 급등했죠. 그러나 고점을 찍고 흘러내린 종목, 행보하고 있고 이런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2차 전지라도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은 기관이나 수급이 이렇게 따라주는 종목은 매수해도 됩니다. 이런 종목은 보유자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그다음에 현재 잘 가는 고소모 신소재. 네. 이 지금 코스모 신소재하고 에코프로하고 요 두 개만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자, 고소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월봉을 보면 현재 역사적인 진고가니까 보유자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밀린다든지 약간 행보할 때 매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매도는 5일선이 21선 돼도 안 할 때까지는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런 종목. 예,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자. 투기 매수는 약간 부담스럽고 자, 고점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행보하고 수급이 따라주면서 약간 좀 눌림을 주면은 매수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에코프로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성일 하이텍이잖아요. 성일 하이텍 하나만 더 봐주시죠. 이게 같이 연계를 좀 해서 봐야 되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기관이 외국인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개인이 이게 매수한 거죠. 네. 만약에 이 종목이 매물대에 있었다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못 사더라도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이렇게 신규 등록돼서 매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불러갖고 이렇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보유자들은 저는 무조건 지금은 매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약간 거래가 죽으면서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단기간에 개인들이 사서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전 매도 관점입니다. 이 종목.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급등했던 주식들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이 보여질까에 대해서 우리 대입장 김용옥 선생님의 뷰로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런 것들이 뭐 100% 맞을 수는 없겠으나, 네, 이러한 80% 됩니다. 확률은 80%다. 네, 그래서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것이 우리 대입장 선생님의 예상과는 다른 흐름이 나왔다. 이걸 금요일까지 기준으로 마무리를 해서 우리 토요일 날 다음번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 댓글창으로 먼저 딱딱 지적해 주시는 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 쏘는 걸로. 대표님 쏘세요. 알겠습니다. 일은 우리 대입장 선생님이 저지르고 수습은 제가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방송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긴 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대입장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하시고 투자 기준 또 대응 방법 세우시는데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일요일 오후 5시에 나가게 되는 거고요. 또 이어서 저녁 8시에는 민재기 팀장의 주간진 시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잘 공부하시고 내일 아침 7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